혁명 70년 사이클. 한국은 조선을 혁파한 새로운 나라였다. 조선은 출발부터 만국의 노선을 걷게 된 암흑의 왕조였다. 조선이 채택한 국신은 바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왕조 송나라의 주자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주자악은 모호한 이상주의로 부국강병의 역사의 정리와 현실 정치를 망각한 편집증 사고였다. 결국 송나라는 유목제국, 금, 몽골에 유린당한다. 조선은 초기 태종, 세종에는 반짝 혁신에 성공하라 곧 주자악과 전제정의 이중접해에 몰려 빈곤, 문맹,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조선 중기를 강타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난중일기, 이순신, 와응 징비록, 유성룡 등으로 조선의 암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작 이 책들은 일본에서 많이 읽혔으나 자국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후 조선왕조가 더욱 폐쇄적이고 편집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 한반도에 표류되어 13년을 살게 된 네덜란드의 하멜이 쓴 하멜 표기에 따르면 조선은 압제와 쇄국의 산물로 처참한 빈곤과 문맹, 야망과 절망의 나라였다. 19세기 조선의 마지막 모습, 선택은 일본과 전혀 달랐다. 일본은 제한적이었으나 에도 시대 200년간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무역, 전쟁, 세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일본은 페리의 흑선을 보며 자신들의 한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네이지우시는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눈부신 방식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서구 열강에 뒤지지 않는 산업과 국방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조선은 마지막 기회마저 우둔한 왕과 관료들에 의해 상실하고 마침내 전쟁마저 포기하고 매국으로 끝났다. 조선의 적폐는 일본에 의해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일본의 전쟁 확대로 제한적이 되었다. 해방은 연합국에 의한 결정이란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소련은 점령지 북한을 위성 국가로 만들었고 미국은 일본 개조의 여분이었다. 문제는 명령과 통제의 공산 위성국 북한과 달리 남한은 그야말로 분열과 대립,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에 70 노구에 귀국한 이승만은 자유세계의 희망을 전파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된 합법정부를 수립하는 쾌거를 이루나 이내 6.25가 발발한다. 빈곤과 문맹의 땅에 덮친 내전은 천벌인 동시에 천운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한미동맹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6.25는 진취적인 군사문화를 낳았고 미국의 도움으로 근대적 교육을 받게 되었다. 박정희 장군은 이들을 이끌고 군사혁명을 출범한다. 박정희 정부는 한반도 역사의 예의이자 기적이었다. 민족 중흥을 내걸고 조국 근대화에 몰입한 것이다. 초기 미국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서독을 시작으로 마침내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을 통해 기반을 갖추게 된다. 대일 공여와 차관은 민족 자본이 되었고 월남전 기간 1965에서 1975 동안 대미 수출이 100배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군, 국방과 산업, 교육과 기술, 정부와 기업을 결합시켰다. 이러한 결과 불과 30년 만에 산업화를 완성시켜 20세기 기적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는 자유와 역사를 불식하는 탈주로 초우량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화 초기 소위 한국병이란 국가 지도력의 실종 속에 불과 10년 만에 IMF와 친북 정권 교체를 맞이한다. 친북 정권의 대북 지원과 햇볕 정책으로 북조선은 연명에 성공하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친북 정권이 연속하여 수립되자 문재인 정권에선 사회주의화를 거의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민주화는 국제적으로는 탈냉전과 맞물렸다. 하지만 동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여전히 공산주의가 건재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거듭났고 베트남과 라오스 등도 유사했다. 북조선은 개혁과 개방 대신 남조선의 공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성과 용기가 결여된 한국은 점차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2022년은 한국이 70년 사이클과 민주화 30년 동안 처한 현실을 보게 된다. 소련은 70년 만에 해체되었고, 국제정치학자 모델스키는 근대 500년 역사는 70년을 사이클로 전쟁을 겪는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다중 범죄자이자 권력형 부패 인사가 여당의 대표가 되었고 내전 전쟁이 된 선거에서 거의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민주화 동안 반공과 조국 근대화의 역사를 잊었고 민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등에 의해 사회주의 이념에 중독된 상태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쩌면 마지막 한국 정부가 될지 모른다. 3만 불 소득에도 교양 수준은 아프리카와 북조선에 닮아 있고 지성과 도덕은 조선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종족 반일주의가 먹혀들고 획일주의가 평등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대덕이 일상화되고 독서가 예외적 취미가 된 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은 법이다. 깨어라 한국인들이여. 적은 바로 너희 곁에 있노라. 2023년 3월 15일 하봉규 교수, 부경대학교